안녕하세요. 이번 얘기할 거는 섹션 230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섹션 230인데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디센시 액트에 있는 한 조항인데 이게 지금까지의 테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플랫폼 프로바이더 아니면 미디어 아울렛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커질 수 있는 계기를 해준 그런 창과 방패 아니면 칼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준 상당히 좋은 테크 컴퍼니한테 좋은 그런 리글리 이런 좋은 방어 수단이 됐는데 이제 이게 계속 스크루티나이즈 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그런 룰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뭔가 아니면 이게 무슨 룰링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계속 이게 부각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미래적으로 주가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섹션 230는 이게 liability protection이에요. 기존에 한번 이거를 잠깐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단 한 개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liability protection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사이트에 레이시스트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코멘트를 적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이트는 보호를 받는 거죠. 내가 어, 누가 와가지고 인종차별 코멘트를 넣었는데 너희에게 문제야라는 거에 대해서 리걸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아끼는 거면 리글 코스트가 엄청 많이 아껴져요. 미국은 로스트를 많이 당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의 보호에 되게 중요한데 그 보호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좀 트라이브 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한 되게 중요한 조항이고, 이게 1998년에 먼저 설립이 조항이 됐는데 이게 First Amendment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First Amendment에서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까지 흘러나온 건데, First Amendment가 Freedom of Speech잖아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권리랑 자유 권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룰 오브 썸이잖아요. 이게 모든 거를 정확하지 않고 그레이 에리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아니면 예전에 뭐 월드워 2를 이뤄낸 그런 politically unsound하고 지금 사회적 구조에 안 맞는 얘기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헤이트 스피치, 누구를 싫어한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악플들이랑, 그리고 안티세메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이셜 조크나 아니면 레이시스트한 거나 레이시스트가 인종차별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뭐 링크들 있잖아요. 링크들 뭐 야한 사이트 링크 올리던가 아니면 되게 변태 성향 그런 사이트에 올리던가 아니면 또 테러리스트 그런 얘기들 올리던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한테서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룰링에 따라서 섹션 230에 따라서 모든 그런 페이스북, 제일 크게 말해서 페이스북 아니면 뭐 구글에서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뭐 트위터도 이런 보호를 받는 건데, 이런 사이트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되게 인종차별하는 사이트들이랑 그런 좀 안 좋은 컨텐츠들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테러리스트도 포함해가지고 보호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페이스북에서 하마스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왔을 때 페이스북이 이게 문제가 있냐 해서 얘네들이 섹션 230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 우리는 이너센트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라이빌리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코트도 룰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호를 해준 좀 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는데 낸시 펠로시 다 알죠? 낸시 펠로시는 이거 섹션 230에 대해서 이거는 gift to tech companies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지워질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와이드하게 잡지 않았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할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너무 레귤레이션을 안 받고 너무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너무 세게 주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랑 뭐 유튜브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그 모럴 그라운드를 지키고 뭐 이제 모더레이션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레이시스트한 그런 데들도 인종차별하고 아니면 헤이스피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들도 이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이 맞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이거는 계속 그래도 레귤레이션 안 받고 라이빌리티에서 프리하게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이지만, 왜냐면 자기 눈으로 이제 읽는 사람이 눈으로 자기가 이제 필터를 하고 이거는 좀 안 좋은 컨텐츠다라고 이게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거는 좀 되게 인종적 차별적이네, 이 사이트는 좀 안 좋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율권을 줘야지 법으로 그걸 막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간도 많이 들고 되게 그레이 에리어를 법으로 잘 잡은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소셜미디어 아울렛인 페이스북이랑 뭐 트위터나 이런 데만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옐프랑 아마존 같이 그러니까 코멘트 섹션이 있는 데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룰링이 고쳐지면. 그래서 옐프에서 막 리뷰 남기고 이 음식점 맛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레귤레이트 해야 되고, 다 거기에서 막 누가 이상한 커멘트 쓰면 모든 라이빌리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라이빌리티가 그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온다는 게 상당히 많은 리글 이슈가 들어가고 일단 금액상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에 시총이 엄청 깎일 그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뭐 비즈니스 아니면 프로덕트 이런 얘기가 오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230조항이 한 번 공격을 당했죠. 공격을 당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 프리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거죠. 2018년에 익셉션이 하나 만들었어요. 230에서 for website that knowingly assist, facilitate or support sex trafficking이라고 하니까 섹스 트래피킹, 매춘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제재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해가지고 뭐 그 섹스 워커들이 뭐 샌프란시스코 에리어에서 더 위험도에 노출된 게 뭐 3배 이상 올랐다 뭐 이런 얘기 그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2018년에 그때 좀 얘기가 많이 되고, 그때 또 뭐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자기 트위터 지워가지고 또 그 이슈가 됐고, 그리고 계속 이제 트럼프도 이걸 잡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엑셉션이 생겼다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거 완전 프리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레귤레이트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물론 섹스워커 이런 매춘 이런 거는 그래도 뭐 법률로 좀 잡는 거는 뭐 괜찮은 생각은 괜찮은데 실제로 이게 잘 어플라이 되나, 이게 이거를 해가지고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건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적으로 이게 좋은가,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테크 컴퍼니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뭐 아마존이랑 이런 데서 더 스크루티나이즈 해야 되고, 그 더 무슨 글을 써야 되는지 코멘트 섹션에 넣는 인프라가 더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관리하는 거, 레귤레이트 하는 거에 그것도 있고, 지금 좀 전체적으로 말하면 또 회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잡으려고 그러고 막 텍스도 올리고 뭐 아마존 프로텍션에 대해서 아마존도 공격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크 컴퍼니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이 포스타 액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때 2018년에 들어온 거죠. 포스타가 이제 Fight Sex Trafficking by Reducing Legal Protection for 이건이구나. 포스타가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라고 해가지고 포스타라고 했는데 뭐 시스타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룰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섹션 230을 공격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런 쪽에 컴퍼니들한테 좀 안 좋은 사안이 아닌가? 물론 아마존이 최근에 아마존이었나?
아마존이 아니라 구글에서 3년 동안 3 빌리언 달러를 그 미디어 아울렛한테 준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테크 컴퍼니한테는 조금 이제 레귤레이션이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테크 컴퍼니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형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좀 넘어서 이제 진행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maturity, 너는 이제 주가에서 너는 이제 성장 섹션에 있는 게 아니라 머추어한 섹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성숙기로 이제 가라라고 강제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힘든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펙트 받을 거는 이제 크게 페이스북도 어느 정도 받을 거고, 아마존도 레귤레이션 계속 받을 거고, 트위터도 받을 거고, 트위터는 특별히 좀 더 좀 이제 심하죠. 왜냐면 트럼프랑 다이렉트하게 이제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테크 스톡들을 지금 투자하기는 이 섹션 230에서 좀 강하게 레귤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 일본은 페이스북, 이제 인스타그램 다 코멘트 섹션을 남기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존도 이제 배송은 하지만 배송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 리뷰도 많고, 그리고 프로덕트 코멘트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코멘트 섹션이 큰 쪽이면 큰 쪽일수록 더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틱톡을 살 수 있는 오라클도 좀 안 좋죠. 최근에 틱톡 산 오라클도 안 좋고, 이런 쪽의 회사들은 약간 현재 동안 약간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섹션 230에서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광고 업계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았잖아요. 광고 업계에서 이상한 컨텐츠 계속 올리고, 내 사이트가 막 테러리스트 사이트에 올라가지고 내가 테러리스트를 펀딩하고 있다 그래서 큰 기업들, 뭐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다 밴을 시켰죠. 밴을 시킨다는 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전체적인 올라운드로 보면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트위터, 이런 세 개의 기업들은 지금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리고 코멘트랑 그 트래픽, 일반인 트래픽에 되게 의존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좀 투자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투자를 약간 보류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섹션 23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해서 애플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나? 그러면 애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도 생각이 들어요. 애플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펙트 안 받고, 엔드로이드 기반에 있는 애들이, 물론 페이스북 이런 데가 엔드로이드 기반이라는 건 아니지만, 엔드로이드, 뭐라 좀 이게 애매하네요. 그래도 애플도 자기 코멘트 섹션이 있는 게 있죠.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 거기에서 또 코멘트 섹션이 있고, 애플은 전체적인 생태계, 그리고 앱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뭐 애플 TV도 있고 이런 코멘 섹션이 많잖아요, 애플도. 그래서 애플도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애플도 테크 컴퍼니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뭐 하드웨어 컴퍼니, 뭐 이렇게 핸드폰 아울렛이랑, 물론 뭐 헤드셋이랑 이제 헤드셋의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본 다음에 좀 더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핸드폰 매출이 늘지는 않잖아요. 애플도 늘지는 않고, 고가 만들지 않고, 일단 소프트웨어에 치중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물론 요번에 핸드프리 한 쪽들이 뭐 이어폰 아니면 워치든가 어떻게 더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본 다음에 다음 방향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애플의 주주로서 이게 좀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영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